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구조라 하였습니다. 이는 세포를 더 잘게 자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생명체가 지닌 특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세포의 크기는 0.1mm보다 작아 육안으로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물체를 확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이 개발되기 이전인 17세기 이전에는 세포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명 세포생물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로버트 후크가 17세기 중반 자신이 만든 현미경을 이용해 코르크막의 원료가 되는 코르크 나무 줄기를 잘라 관찰한 뒤 마치 수도승들이 기거하는 작은 방과 같은 구조들이 보인다 하여 작은 방이라는 의미의 셀, 세포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는 물론 살아있는 세포는 아니었고 식물세포의 바깥을 둘러싸는 세포벽 구조를 관찰한 것이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 수준의 구조를 처음으로 발견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후크가 이름을 붙인 셀, 즉 작은 방은 이미 언급한 대로 수도 승인들이 수도 생활을 위해 기거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숙소로 현재 우리나라로 치면 고시방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기본구조라는 개념은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널리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후크가 세포구조를 발견할 당시 과학자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크가 세포구조를 세상에 발표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덴마크 과학자인 레벤 후크는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단세포 동물을 관찰함으로써 일약 유명 과학자 반열에 오르게 되고 이후 제자와 함께 동물의 살아 움직이는 정자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당시 이들은 이 정자 안에 사람의 모든 형태를 다 갖춘 조그마한 사람, 호문클루스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 즉 하나의 세포인 수정란이 분열하여 다양한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성체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초기 상태, 즉 수정란이나 정자에도 완전한 사람의 구조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들이 성장하면서 크기가 커지면서 성체가 된다는 전생론, 프리포메이셔니즘에 기반해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레벤 후크는 당시 최고의 과학자였고 최고 성능의 현미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으며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많은 동료 과학자들이 소정자에는 소가, 염소정자 안에는 작은 염소가 관찰된다고 후속 논문을 실음으로써 이들의 이론을 지지하기도 하였습니다.